대한민국 중심 채널 주진우 라이브 스페셜. (2023년 2월 4일) 토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토요일 이 시간은 일주일 동안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일들 정리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시사 1타 강사 양지열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2월 4일 입춘입니다. 봄이 오나요? 네. 봄은 오겠죠? 조금씩 풀리고 아직 있겠죠? 조금 춥긴 한데 이제 네. 풀리는 것 같습니다. 오고야 말 거예요. 네. 네, 주변 상황을 보면 아유, 언제 이 혹한이 지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생 그렇고요, 난방비 그렇고요. 어우, 아니, 또 물가 줄줄이 오른다고 교통비도 오르고 수출은 최악이라고 하죠. 네. 일단 좋은 얘기가 없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민생 해결한다, 경제 위기 극복한다,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고요. 뭐 여기저기 여야도 싸우고 여 안에서도 싸우고 네. 뭐 야권에서도 더 다른 목소리도 나오고 또 역술인 나오고 네, 천공 나오고 역술인까지 나오고 참. 고발하고 네, 자, 어떤 일이 있는지 저희가 쫙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스페셜 영상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바로 유튜브에서 주진우 라이브 검색하시면 영상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자, 요즘 어떤 이슈가 제일 궁금하십니까? 주진우 라이브에서 듣고 싶은 이야기, 인터뷰가 있으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주진우 라이브 검색하시고 메시지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주진우 라이브 스페셜 본격적으로 시작해 봅니다. 천공이라는 이름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대통령 관저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을 먼저 둘러봤다는데, 이거 지난 12월에 김종대 전 의원 이 얘기를 했다가 고발당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 그리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역술인 천공 한남동 공간 방문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육군 참모총장이 총장이 화장실에서 알렸다 이런 내용도 나왔습니다. 예, 참 이거 김종대 왜 의원이 안 얘기하신 여쭙나 얘기인데요. 싶었어요. 예. 네. 근데 지금 이 순간에 저한테 이제 최초로 정보를 제공했던 네. 국방부 고위 관계자, 네. 예, 언론에 밝혀졌죠. 네. 국방부 전 대변인 대변인. 부승찬 박사인데 네. 현재 최초로 육성으로 지금 유튜브 방송에서 네. 지금 이걸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도 막 듣다가 왔는데 그 육군 참모총장으로부터 4월 1일 날 네. 행사장에서 긴급히 상의할 게 있다고. 네. 바쁘다, 화장실 좀 가야 된다 그러니까 쫓아와서 네. 화장실에서 계속 얘기를 하더래요. 네. 그래서 후에 다시 재차 전화로 확인을 했고,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육군본부 비서실에 또 확인을 했던 겁니다. 네. 근데 계속 답변은 같았어요. 예. 그러니까 천공이 왔다. 관저와 육군총장 서울 집무실에 다녀갔다. 네. 그리고 4월 1일 날이요? 아니죠. 4월 1일은 최초로 들은 날이고 네. 3월에 왔다 간 거죠. 네. 날짜도 특정했겠네요. 예, 날짜나 여러 가지가 시간도.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궁금해요. 네. 예, 그래서 요걸 갖다가 기록물로 다 남겨놨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 한글 파일에는 로그인한 그 작성 날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네. 4월 한 10일 조금 지나서 그런 것들 다 기록을 해놨고 해서 조작할 수가 없다. 예. 그때 듣는 족족 다 기록을 해놨다. 이래가지고 그걸 기초로 해서 네. 책을 냈답니다. 그걸로 그게 책까지요? 내일 발매되는 권력과 안보라는 책인데, 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그 국방부의 부승찬 대변인 말을 믿고 예. 또 저도 다른 경우로도 확인을 해보고 해서 지난 12월 3일 날 얘기했죠. 얘기했다가 고발당했거든요. 네. 예,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천공 관저 답사 사실 무근이다, 경호처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일면식도 없다 하면서 그 당시에 이 얘기를 했던 김종대 의원 고발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이었습니까? 아니, 일단 지금 언론에 나온 건 김종대의 주장은 사실이었다. 그러니까 듣고서 얘기했다. 이 주장은 사실이었다. 일단 사실로 확인됩니다. 예. 그러니까 진실에 한 걸음은 더 들어간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들었다고 말한 이제 국방부 고위 관계자 증언이 나온 거거든요. 네. 이렇게 보면은 지금 오마이TV 쪽에서 취재한 내용이 조금씩 나오는데 육군 참모총장이나 천공의 확인 취재를 한 겁니다. 네. 근데 육군 총장은 부인을 하다가 계속
다그치니까 들은 사람이 뻔히 있는데 왜 자꾸 아니라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답변 안 하겠습니다. 했고. 남영신 총장입니다. 네, 천공 쪽은 계속 무응답. 무응답. 그러니까 안 갔으면 안 갔다고 얘기를 해달라. 예. 이렇게 해도 무응답. 이래가지고 지금 정작 당사자들의 입은 굳게 닫혀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실 경호처에서는 김용현 경호처장 천공과 일면식도 없고 천공이 한남동 공간을 둘러본 사실이 전혀 없음을 거듭 밝힌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천공이 그날 한날 이렇게 집무실하고 관절을 같이 갔답니까? 아니 그건 아닙니다. 아니요, 다른 날. 예, 다른 그래요? 날인 것 같아요. 예. 걸어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글쎄요, 카니발 차를 타고 온 걸로. 카니발까지 나왔어요? 예, 그런데 저한테 얘기한 부승찬 대변인이 육군본부에 확인하니까 차종과 예. 대수, 예. 이런 어떤 것까지 적어놓잖아요. 상세하게 적어놨어요. 얘기를 했는데 그 카니발 2대로 관절을 방문했는데 앞차에 김용현 경호처장, 뒷차에. 뒷차에 이제 그 천공이 탑승하고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고, 엄청 구체적이네요 윤핵관 의원 한 분도 앞차에 같이 동승했던 것으로. 의원요? 예. 이니셜. 국회의원. 그거요? 네. A로 시작합니다. 예. A가 뭐 A 누구예요? 아니 그런데 그쪽에서 아직 확인 취재가 덜 됐기 때문에 이니셜로 내보냈어요. 아, 그래요? 예, 땡땡땡으로. 역술인 천공의 등장 어떻게 보십니까? 올 것이 왔다. 올 것이 왔다. 왜 이건 왔어요? 진짜 완전히 끝났다. 완전히 끝나요? 저는 당시 국정원장이니까 대통령 선거에 개입할 수 없지만 네. 대한민국이 드디어 무당공화국이 되는구나. 점쟁이 공화국이 되는구나 했더니 예. 이제 이게 딱 나타났잖아요. 아, 그래요? 그 김종대 의원이 네. 작년 12월 달에 네, 말했죠.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니까 대통령 집무실 그리고 대통령 관절을 천공이 먼저 보고 갔다. 그렇죠. 경호처하고 함께 보고 갔다. 그렇게 문제 제기를 했더니 경호처하고 대통령실에서는 터무니없다 하면서 고발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허위사실 유포 예. 윤석열 대통령과 경호처장 명예훼손을 했다고 네. 고소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네. 진실이 네. 이렇게 밝혀져서 우리 김종대 의원이 떳떳이 네. 역 고소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예. 이게 말이 됩니까? 응? 아니 그러니까요. 이 부승찬 예. 전 국방부 대변인입니다. 대변인이 작년 4월 달에 당시 이 육군 참모총장 네. 남영신. 남영신 총장한테 총장한테. 들었는데 예. 한남동 육군 참모총장 공관하고 네. 국방부 예. 육군 무슨 뭐 예. 하고 천공 수승하고 인수위 고위이자하고 또 예. 현역 의원도 윤핵관 의원. 있었다. 예. 카니발 타고 왔다. 두 대로 예. 이렇게 나눠 왔다. 다까지 다 이제 됐는데 네. 지금 또 대통령실에서는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 책이 예. 내일 모레 발간이 돼요. 예. 이 권력과 안보. 예. 내일 발간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실관계를 그때 4월에 다 지금 메모해가지고 지금 공개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점쟁이 공화국 되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멀쩡한 청와대를 왜 용산으로 옮겼는가? 백일화에 드러나잖아요. 김종대 의원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잖아요. 아직까지는 대통령실은 사실무근이다, 가짜 뉴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뭐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지도 않아요. 대통령실에서 가짜 뉴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 진짜 뉴스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니 보세요. 김건희 여사 네. 주가 조작 문제도 가짜 뉴스다. 네. 하지만 그것이 법정에서 예. 검찰에서 밝혀낸 그런 진술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번 검찰 인사에서 그 두 검사 거기에 관계됐던 5 검사를 다 바꿨는데 마지막 남았던 2 검사를 다른 데로 다 보내버렸잖아요. 예. 이게 뭐예요? 네. 이 문제는 그런데 거짓말할 수도 없는 것이 CCTV를 공개하거나 그때 차량 기록을 이렇게 공개하면 금방 사실관계가 드러나잖아요. 아니 그리고 일국의 육군 참모총장이 국방부 전 대변인이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그분들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죠. 윤석열 대통령 여기에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건 진짜 모든 지식인들, 기독교, 천주교, 불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통탄할 일입니다. 천공이 계속해서 이런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이 역술인인데 참 아니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점쟁이 공화국이고 무당 공화국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도 사실 역술 좋아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주역을 저는 좋아하는데 네. 아니 다 예측 불가능한 삶을 사는 네. 정치인들이나 이 기업인들이 많이 봐요. 네. 그렇지만은 그건 자기가 보는 거지. 네. 이렇게 청와대를 대통령 공관을 옮기는 이런 국가적 일에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세 가지 종교를 가지고 산다는 것 아니에요. 네. 첫째 밖에 나가서는 기독교적으로. 네. 집에 들어가서는 유교적으로. 네. 자기 영적 세계는 무속적으로. 그래요. 이게 말이 돼요? 이런 국가적 일에 이 대통령 일에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 나왔는데 진술이 매우 구체적입니다. 그 진술은 국방부 대변인 전 국방부 대변인 입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 우리 얘기해도 돼요? 고발할까 봐? 부승찬 전 대변인도 대통령실에서 고발하겠다고 하고 부승찬 전 대변인 얘기를 보도한 언론사 기자도 2명 고발하겠다고 했는데 워낙 국가적 국민적 관심 사안이기 때문에 얘기를 해보자고요. 저희가 네. 대통령실 그리고 국민의힘 주변 사람들한테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반론권 그리고 언제든 얘기할 수 있는 그 시간 드릴 테니까 준비하고 있으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얘기를 해보자고요. 자, 부승찬 대변인이 자, 무슨 말 했습니까? 일단 그 얘기는 어떤 거냐면 이제 지난해 3월 정도죠. 네. 인수위 그 무렵인데 김용원 경호처장입니다. 네. 처장하고 지금 이 천공하고 그 한남동의 육군참모총장 공관하고 서울 사무소를 네. 왔던 얘기를 육군참모총장한테 담당 부사관이 보고했다는 그 내용을 부승찬 전 대변인이 참모총장한테 들었다는 겁니다. 참모총장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렇다면 사실은 이걸 저는 이제 법적인 걸 조금 얘기하고 다시 또 얘기할 네. 건데 만약에 이제 이게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되려 그러면 참모총장한테 안 들었는데 들었다 했을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가 안 오가 중요한 근데 게 참모총장이 지금 뭐 소설이다. 사실 무근이다.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요? 예, 저는 전화 연락이 잘 안 된다 그러는데 사실 이게 법적인 것만 좀 따져보면 자, 예. 다시 얘기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일단 만약에 부승찬 전 대변인을 고발을 하려고 하면 맞아 떨어지려면 남영신 총장한테 듣지도 않고 들었다고 글을 썼을 때 일단.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네.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거 과정 다 넘어뜨리고 그 안에 그 내용이 이제 공간에 천공이 왔냐 안 왔냐 이 부분이잖아요. 네. 그 부분은 사실은 참모총장이 들었다는 거니까 그 뒷부분이거든요. 네.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 조금 빨리 고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박지훈 변호사 얘기가 이런 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언론도 그렇고 이것도 이제 출판물 책을 낸 것이 문제가 되잖아요. 명예훼손. 예, 그게 이제 뭐 허위 사실이 되려면 이게 가짜인지 알면서도 이걸 믿고 그렇게 거짓말했다라는 거고 만약에 이게 이제 사실이 다르더라도 좀 이 책을 낸 사람 부승찬 대변인 입장에서는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참모총장한테 얘기 들었으면 그렇으면 이제 부승찬 전 대변인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참모총장 얘기를 믿지 누구를 말을 믿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자, 법적으로는 그런데 이게 팩트 체크를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아주 옛날 얘기도 아니고 지난 4월입니까? 3월입니까? 지난해 3월 지난해 3월에 있었던 일이고, 자,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과 그다음에 윤핵관의 한 의원 그리고 천공이 왔다는 거 아닙니까? 일단 CCTV 시간도 거의 그 특정했기 때문에 CCTV를 한번 보면 될 거고 그다음에 통화 내역 조회 이렇게 해서 빨리 그 사실관계를 밝히면 되는데 뭐 대통령실에서는 바로 뭐 가짜 뉴스다 청담동 술자리 가짜 뉴스 시즌 2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고발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사실 무근이라고. 최근에 논란이 된 일이 있으면
고발로 바로 나서는 것처럼 보여요. 물론 이제 천공이라고 하는 인물 역술인이 이렇게 역술이라고 하면 안 되나? 역술인이죠. 역술인인가요? 네. 이게 거론되는 것 자체가 불편하다고 느껴질 수는 분명히 있고 더군다나 이게 다른 사안이 아니라 대통령실 관저를 결정하는 사안에 개입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건 좀 게다가 저는 그래요. 국민적 관심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풍수지리를 좀 많이 믿는 누군가가 있어서 네. 뭐 개인적으로 이 사람을 뭐 한번 물어봤다 이건 모르겠지만 그 윤핵관 의원까지 같이 왔다라면 이건 조금 사안이 좀 정치적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아니라고 한다라면 국민적인 의혹이 없이 깔끔히 해명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꼭 해명의 방법이 형사고발로 또 가버렸어요. 패턴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예컨대 천공 얘기 나올 때나 뭐 김건희 여사 얘기 나올 때는 좀 더 과하게 대통령실에서 고발 조치를 하려고 하거나 네. 한다고 하거든요. 지난번에 김종대 의원이 의혹 제기를 했을 때 대통령실장 그러니까 김대기 대통령실장이 바로 저는 그 부분이 고발했어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요거는 뭐 대통령실이 뭐 고발할 수 있다 손 치더라도 예컨대 과연 피해자는 또 누군지 이런 것들도 따져봐야 되거든요. 뭐 명예훼손자가 맞다면요. 그런 부분도 그렇고 뭐 국익 같은 걸 얘기를 하는데 과연 또 국익하고 맞는지 또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그 확인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오히려 맞죠. 확인했다. 예를 들어서 CCTV 확인했다. 아니다. 그리고 아니다. 네. 음. 그렇게 그만이에요. 얘기하면 뭐 그러고 또 그런데도 만약에 더 어떻게 가짜 뉴스를 한다면 그때 뭐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게 맞는데 그런 얘기 없이 사실 이제 확인이 없이 사실이 아니다. 고발하겠다. 고발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천공하고 천공 그다음에 김용현 처장 그리고 남영신 총장한테 확인했을 수도 있죠. 예. 그리고 근데 그렇죠. 확인했다는 얘기가 안 아직 안 나와요.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애초에 논란이 시끄러진 계기가 사실 이 대통령 경선 과정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본인이 불러일으킨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거듭 천공이라는 이름이 나오니까 이미 그 전에 아니 이런 사람들하고 아무 관계 없다라고 좀 명확하게 차라리 그냥 선을 그어주는 게 그게 제가 계속 지적했던 예. 부분인데 천공이 검찰총장 그만두라고 했다, 정치하라고 했다 이런 얘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오히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게 명예훼손이 될 수 있거든요. 그게 부담이죠.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런 얘기를 해버리면 국민들이 아니 그럼 두 사람 말 듣고 그만둔 거야? 그리고 손바닥 왕자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무속에 의존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관심 있는 거 차라리 아닙니까? 자꾸 이상한 얘기 나오면 천공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한다 그러면 오히려 아닌가 보다 상관없나 보다. 대통령실에서 천공한테 가서 이런 얘기 하지 마라. 네. 국정에 부담된다. 아니 대통령이 미국 순방 가는데 뉴욕 가서 유엔 연설하는데 거기 뉴욕에 딱 와가지고 거기서 내가 뭐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 하필 거길 왜 뉴욕에 그 시간에 가냐고. 그러니까요. 이건 좀 대통령실에서 이게 조금 관리를 좀 해야 될 그 필요가.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같아요. 이해관계가 자꾸 천공과 같이 가요. 이 천공을 또 예컨대 지적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약간 고발하고. 피해 고발을 해가지고 지금 상대로 적으로 만들어 버리고 천공하고는 뭐 그렇게 대통령실이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패턴을 보면 같은 이해관계를 갖고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뭐 지금 말한 것처럼 천공이 그런 행동들을 하면 천공이 거짓말했다면 천공을 고발을 해야 돼요. 원래 같으면. 근데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 지금 고발 조치를 하는 게 또 대통령실이 한다는 게 네. 이게 사실은 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아직 그 사실관계가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 국방부 대변인이 천공과 대통령 경호처장과 윤핵관 의원이 대통령 관저하고 집무실이 됐으니까요. 집무실 자리를 먼저 보고 갔다는 얘기를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사실 무근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이거 육군 참모총장한테 들었어요. 여기까지 얘기한 거죠. 그렇죠. 그 얘기죠. 그런데 네. 이게 다시 지금 새삼스럽게 말씀드리니까 한 나라의 육군 참모총장이라는 자리 그리고 국방부의 대변인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가벼운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만약에 정말 오해했거나 잘못 알았다라면 어찌 보면 저는 이것도 대통령실에서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까지 이렇게 논란이 크게 된 것 자체가 우리 쪽에 뭔가 잘못이 있는 건 아닌가 이거부터 좀 되짚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군대는 그게 맞지 않을까요? 여기 나온 사람들 뭐
부승찬 대변인은 뭐 군인은 아니지만 네. 국방부의 대변인을 네.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 등장하는 사람 중에 공간에 관리하는 부사관. 예. 그 사람은 당연히 보고를 합니다. 예. 그걸 거짓 보고할 리는 저는 없다고 생각이 그리고 들고요. 적어놨잖아요. 예, 그 당연히 국방부 다 들어오는 적어놓죠. 오는 차량 다 적죠. 아마 부사관이 있으면 그 관리하는 부사관이 그 위에 직근 상관 통해서 참모총장한테 들어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뭐 어디 일지가 있게 당연하죠. 군대라면요. 네. 그렇다면 그 얘기를 갖고 국방부 대변인한테 육군 참모총장이 얘기하는데 뭐 거짓을 얘기를 했을까요?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이 밖에 와서 누굴 고발할 게 아니고 이 안에서 돌아가는 이 모양새를 처벌하거나 문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확인을 다 한 다음에 이게 사실 무근이라고 얘기 나왔을지 대변인만 국방부 대변인만 이 얘기를 들었는지 혹시 관련자들 국방부에서 다른 목소리가 있거나 일지를 확인했는지 일단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국민적 의혹으로 떠올라서 이게 국정에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천공 문제만은 좀 말끔하게 정리하고 가야 되는데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천공이 불쑥불쑥 나옵니다. 그냥 천당동 술자리 시즌 2다 이렇게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천당동 그것도 아직까지 뭐 밝혀진 단계지만 어느 정도는 지금 소명이 되고 있잖아요. 청담동 술자리는 아니라면서요. 예, 가짜라면서요. 일단은 김의겸 의원이 그 어떤 다른 뭐 유감을 제보라든지 했죠. 이런 걸 보고 했던 거고 밝혀지고 있잖아요, 결국은. 네. 근데 그게 이걸 갖고 청담동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 천공 문제도 무조건 가짜 뉴스다. 일반화하기는 좀 어렵다. 옛날에 이거 거짓이었으니까 이것도 거짓이다. 이건 말이 안 되죠. 논리가 안 김우겸 되죠. 의원이 한 것도 아니잖아요. 네. 자, 국방부 전 대변인의 폭로입니다. 사실관계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저희가 좀 지켜보겠습니다. 대통령실 그리고 국방부에서 명확하게 해명해서 오해가 있었다면 바로 잡는 것이 맞습니다. 네, 잘못이 있으면 바로 잡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조처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진우 라이브에서 대통령실 그 국방부의 입장 듣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언제든지 또 시간을 내드리겠다는 얘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로 뜨겁습니다. 뜨거운데요. 이제 안철수 후보는 어떻게 될까요? 집단 린치 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야기 천하람 전당대회 출사표를 낸 천하람 변호사 그리고 김병민 전 비대위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개혁보수 천하람 당대표 도전한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아침에 라디오 봤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저는 아직 최종 결심 중이다라고 했는데 벌써 기사가 나왔나 보네요. 결심해봐요. 내일 할 건데 지금. 뭐 어차피 며칠 안 남았으니까 네. 그것만 지켜봐 주십시오. 그래요? 예. 당대표 준비하시는 거예요? 아우 당대표 야. 저 무릎 꿇고 그런 건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런 지금 거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런 거 하고 네. 있어요. 홍연일체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무슨 그럼요. 자웅동체 이런 얘기도 하지 마십시오. 일단 저희가 식물 동물 비유가 요즘 너무 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냥 정치 본연의 얘기들 많이 하는 게 저도 좋지 자, 않나요? 천하람이 만약에 당대표에 출마한다면 출사표 던진다면 자 당을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뭘 또 갑자기 여기서 또 그런 아니 그냥 그러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뭐 가정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저는 거창한 거 말고 불합리한 일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로. 정치가 걱정을 국민들한테 끼치고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짓말만 안 하고 이상한 것만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는 거지. 네. 예, 저는 뭐 결국 기본의 회복 그리고 사실은 미래로의 진일보 뭐 그런 부분들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경태 의원님. 네. 국민의힘 이렇게 지켜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자, 지금 최고위원 출사표 다 던져요. 그다음 네, 당대표 출마합니다. 일단 이 여러 가지 윤핵관 분들이 초기 세팅을 다 하셨다고 생각했을 텐데 정치는 생물이고 또 많은 당원과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뭐 정치 공학적으로 세팅을 마치더라도 절대 그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고요. 뭐 과거에 이미 박근혜 정권 당시에 서청원 이 대표 후보와 김무성 대표 후보 간의 경쟁에서도 많이 여실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유승민 대표 후보를 배제하기 위해서 했던 룰이 결국 나경원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을 했고 또 이후에는 나경원 후보까지도 제쳤지만
또다시 천하람 이 후보의 등장, 예비 후보의 등장으로 그건 인해서 몰랐어. 네, 저는 이런 건 예측이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윤핵관 분들도 좀 더 겸손한 마음으로 정치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혜인 의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제 아니 또 아직 제가 출마 선언을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또 좀 전에 다들. 발언은 네. 거의 출마 선언이었다 이런 거의 느낌이 결심을 좀 붙였다로 들었고, 내일 단독이 나갈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보면서 초등학교 반장 선거 할 때도 보면 이렇게 내가 뭘 하겠다 하다못해 내가 우리 반 학우들한테 뭐 햄버거라도 사겠다 이런 약속을 하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때부터. 네, 근데 국민의힘 선거는 그런 게 없어요. 아니요. 누가 선생님이랑 더 친하냐 그렇죠. 이런 걸 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는 선거다. 윤석열 대통령과 혼연일체가 되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건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은 물어본 겁니까? 그건 저희는 모르죠. 그러니까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혼연일체 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건 중요하지 네. 않아요. 지금 아니, 상당히 견제구를 많이 아니 날리시네요. 그게 아니라 오늘 혼연일체가 진심으로, 되려는 사람의 입장도 좀 들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진정한 진유는 천하람이다 이런 겁니다. 친윤 김병민 비대위원 최고위원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아직 선언은 하지 않았고요. 내일 하죠, 내일. 내일 저 소통관에서 네, 국민들께 최고위원 출마를 좀 알리려고 합니다. 왜 당대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기탁금이 조금 비싸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네. 친윤 김병민까지 나오고 그러면 지금 네. 윤핵관들이 친윤 이렇게 다 줄 세우게 하는 거 아닙니까? 전 친윤이라는 표현을 이제 좀 그만 썼으면 좋겠는데요. 아니 우리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키고 정부는 그러니까 집권 당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 정권을 창출해서 뜻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그 뜻을 구현하는 건데 네. 윤석열 대통령을 탄생시킨 여당이 됐으니 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그 국정 운영을 함께 펴나가는 동지적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국민의힘이거든요. 그런데 친윤만이 살 길이다. 그렇지 친윤 않습니다. 얘기를 네. 당권 주자들이 다 하잖아요. 꼭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집권 초반부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을 싣고 또 거기에 대한 평가를 가지고 내년도 총선을 치르게 되는 상황이니만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어떻게든 견인해서 총선에 함께 힘을 합치자는 건 집권당으로 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맞는데 뭐 그걸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김병민 의원 최고위원 이제 나가면 그런 거 좀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친윤 이런 거 그냥 그렇죠. 안 할 겁니다.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일하겠다. 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무릎 꿇고 그런 거 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양말 보이고. 네. 그렇지. 그러니까 왜냐면 너무 그 윤석열 대통령과 기대서 뭔가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별로 좋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 정말 최고위원이면 이건 정말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정말 국회를 위해서 또 국민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냐 하는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왜냐면 워낙 그런 게 너무 많으니까 김병민 위원은 최소한 발표할 때는 그런 내용보다는 정말 최고위원이 돼서 국회를 어떻게 또는 뭐 민생을 어떻게 챙길지 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포부들을 한번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예, 조언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국민의힘 당권 경쟁에서 지금 대표 나선 사람들, 최고위원 나선 사람들 이런 목소리 없었어요. 네. 내일이랑 모레 이제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데요. 여기에 공약도 내고 이제 캠페인에 대한 슬로건들도 나오기 시작할 텐데 지금까지는 이제 예열하는 예비 선거 과정이어서 그런 것 같고 내일부터 후보 등록이 시작되고 나면 좀 분위기가 바뀌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좀 분위기를 바꾸는데 저도 좀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경제 위기, 민생 위기, 물가는 오르고 뭐 다 얘기 나오는데 그러면 이 정치권에서 이 대안 대책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전당대로 이렇게 가 있습니다. 분위기 뜨겁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오늘 조선일보를 통해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안철수 윤심 아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아니 이게 기사로 이게 맞는 걸까요? 뭐 고위 관계자라고 하니까요. 네. 금요일 뉴스이긴 한데 그거를 참 보도가 된다는 것도 그렇고요. 안철수 윤심 아니다 이게. 패턴은 비슷해요. 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순간순간에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예컨대 나경원 전 의원이 좀 막 뜨게 되면 나경원을 안 좋아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아니 대통령실 수석 그리고 비서실장이 직접 나와가지고 바로 저격합니다. 그렇죠. 이게 참 모양새인데 저희가 이미 그 얘기를 했었죠. 지난주에 저희가 뭐 돗자리 까는 시간에 안철수 의원이 가장 주목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 주목이 좋게 주목받기보다는 뭔가 린치 당할 수 있는 그런 걸 얘기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 주에 계속 그것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네. 때리면 때릴수록 안철수의 조금 위상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주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윤심이 아니다라는 이거 정무 개입이란 말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이거 당무 개입 이거 아니 이게 어떻게 이런 식으로까지 그냥
별일 아니란 듯이 언론에 보도가 되죠? 아니 옛날에 이보다 훨씬 약한 얘기를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까지 받았잖아요. 탄핵당했어요. 헌법재판소까지 갔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그냥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그리고 그렇게 그걸 또 대통령실에서 감추려고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반작용을 더 크게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저희는 사실은 안철수 전 의원도 안철수 의원도 나경원 전 의원처럼 약간 좀 공세 때문에 수세에 몰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역풍이 부는 것 같아요. 근데 윤핵관에서는 시간 많이 남았다. 아직 더 때릴 수 있다. 아이고 이제 시작도 안 했다 얘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난주에 이제 이준석 전 대표 얘기를 했었는데 네. 나섰네요. 나왔죠. 본격적으로 네. 나섰어요. 저희 얘기하는 그대로 나왔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두 사람이 사이는 사실 좋아질 리는 없지만 어쨌든 서로 각자의 길을 가더라도 이게 약간 이해관계는 일치하는 것 같아요. 뭔가 좀 예. 뭐라고 해야 될까? 반윤핵관. 협력해서 반윤핵관에서는. 네. 세상에 예. 안철수와 이준석이 손을 잡으리라고 어떻게 아니요, 알았습니까? 완전 명시적으로 손잡은 건 손잡진 아니죠. 않았어요. 그렇죠. 암묵적으로. 근데 그냥 메시지는 같아요. 이게 같이 하다 보니까 네. 같이 뭔가 공동 목표가 돼버리는 그런 모양새. 네. 그래서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강한 또 긍정적인 그분들 입장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낳고 있거든요. 이 참 정치가 이렇게 저희가 희한하네요. 이제 지난주에 이준석 대표 전 대표 얘기를 했었는데 이준석의 그림은 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천하람 당협위원장 출마가 뭐 이준석의 큰 그림인지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네. 어쨌든 간에 이른바 이준석 퀴즈들이 되고 전화람 김용태 허은아 뭐 계속 네, 나옵니다. 뭐 이기인 맞나요? 예, 한 명 더 있죠. 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다 뭐 당 대표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미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됐던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좀 활기를 찾는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치열하게 이렇게 전투를 벌이는데 대통령실은 또 뭐 전면에 뛰어들었습니다. 일단 안철수 위원회 안철수 후보 진영의 좌장이라고 할 수 있죠. 김영우 전 의원. 네, 바로 그냥 물러나게 해촉했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 다 흥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 드렸는데 보통 어느 상황에서나 공당이든 뭐 정권이 됐든지 간에 흥행이 되면 어떤 이유에서건 좋아한다는 게 정치권의 일반론이잖아요. 자기 부고기사 말고는 자기 이름이 비판을 받더라도 올라가면 좋아한다는 게 정치인들인데 이번엔 좀 특이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전당대회 자체가 국민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데 막상 정권에서 싫어하는. 네. 이것도 이제 새로운 현상이죠. 그렇기도 하네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게 김용태 전 최고위원이나 허은호 의원이나 다 이 상태로 가다가는 그냥 잊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몰렸잖아요. 네. 근데 다시 살아날 기회를 그렇죠. 어찌 보면 대통령실에서 만들어준 거예요.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좀 강합니다. 그립감이 뭐 지금 김영우 의원을 바로 해촉을 하는 것도 봤을 때는 신호인 것 같기도 하고 뭐 누구든지 지금 이런 어떤 방향에 대해서 반기를 들지 마라라고 지금 보이는 모양새거든요. 또 다음에도 계속 이제 들이댈지 또 지금 또 컷오프 관련해서 뭐 음주운전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도 앞에 지금 계속 아직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당 대표도 네. 그렇지만 저기 최고위원 최고위원들. 선거에도 컷오프 이런 거 아마 또 관여가 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극우 생각해요. 유튜버들 나왔고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누가 나왔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누구를 찍어야 돼 얘기 나오는데 분명히 아마 러닝메이트가 나올 거고요. 누가 우리 편이다 이런 얘기가 이제 앞으로 수석이 정치 이런 거 배제해야 되는데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김기현 후보도 안철수 후보도 아직은 윤심을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심을 부르짖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교안 전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생일을 맞아가지고 이렇게 생일상을 차렸더라고요. 와, 이거 생일상을 그렇게 차리는 겁니까? 근데 막상 만나지는 못하셨다고. 네, 안 만나줬는데 간장게장, 꽃게장 그리고 어떤 생선이에요? 그렇게 큰 생선을 막 이거 쪄왔는지 구워왔는지 이게 지금 2023년 한국 정치에 지금 현주소구나 이런 생각에 씁쓸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또 지난주에 윤석열 대통령도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방문했잖아요. 사실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라는 거고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최초일 수밖에 없는 게 박정희라는 인물이 상징하는 부분이
한쪽에는 굉장히 강한 지지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쪽도 굉장히 강하니까 국민통합 측면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자, 부분이거든요. 국민통합은 생각하지 않고 당권이죠. TK 예. 당권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옵니다. 대통령이 뭐 그 전당대회도 가겠다. 그리고 지금 당권 주자들 다 TK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대통령이 갔어요. 너무 재밌는 게 전 대통령 권한대행했던 황교안 전 총리는 딸인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지금 현직 대통령은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 정치의 현주세요. 그렇죠. 그리고 누가 말했던 것처럼 이게 지금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데 이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할 만한 적합한 인물은 누굽니다. 이런 얘기 좀 듣고 싶어요. 민생 해결할 사람 납니다. 나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는 정부 여당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진우 라이브 스페셜 듣고 계십니다. 주진우 라이브 스페셜.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북 송금까지 계속 나옵니다. 민주당도 가만히 있지 않고 있는데요. 민주당 상황 고민정 최고위원과 들어봤습니다. 민주당은 왜 검찰 얘기만 하고 있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아주 겸허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에 자꾸 응하는 이유는 수사할 테면 다 해라. 다만 우리는 민생에 좀 관심을 갖고 거기서 싸웁시다라는 호소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당을 향해서도. 네. 안 하겠다고 하면 계속 거기에서 정쟁이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정부 여당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죄가 있으면은 밝혀지겠죠, 그렇게. 네. 그러니 그거는 좀 그만 놔두시고 난방비 문제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취약계층 처음에는 한 100만 정도를 지원하는 걸로 했다가 200만 정도까지 올리겠다고는 했지만 이게 취약계층에만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소상공인들 상가 운영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계속 난방을 떼야 되기 때문에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네.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대부분의 중산층들도 난방비 폭등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층의 분들에게 에너지 지원을 해야 된다. 오히려 거기에서 좀 여야가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역민들 많이 만나시죠? 네, 오늘도 한 200~300명 같이 행사를 좀 하고 왔는데요. 무슨 얘기 많이 하십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정치권의 그 정쟁에 대해서는 좀 멈췄으면 한다는 말과 함께 부동산 문제, 네. 그다음에 난방비, 전기세 이런 거에 대한 걱정들이 너무너무 많으세요. 네. 그런 걱정이 많은데 오늘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주가 조작 진상규명 TF팀 출범했습니다. 네. 자,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고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사실 그 TF는 오늘 갑자기 출범된 건 아니고요. 벌써 진작부터 비공개 회의는 계속 진행을 해왔던 팀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권오수 회장의 그 선고가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네. 알면서도 저희가 그냥 바보처럼 그냥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어서 국민들에게 촉구하고 검찰에게 다시 한번 촉구하는 겁니다. 빨리 수사하라고.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동훈 장관에게 대정부 질의 때 물었던 게 수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나는 법조인이 아니어서 잘 모른다 치고 법조인의 전문가이시니 소환 조사하는 것 말고 뭐가 있습니까? 아무리 물어봤지만 답변을 하질 않습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의 그 문제 제기가 지난 대선 이전부터 계속 있었으니 1년도 넘게 있는 건데. 네, 1년 동안 근데 1년 넘게 진상 규명하라, 주가 조작 어떻게 됐냐, 조사하라, 수사하라 얘기를 했는데 네. 아직도 꿈쩍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더는 미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도를 국회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검찰이었으면 당장 수사했죠. 근데 그런 권한이 없으니 국회가 할 수 있는 특검법을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이 얘기에 대해서는 뭐 전혀 반응하지 않고요. 지금 연일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의원들하고 밥을 먹고요. 그리고 또 어제만도 공개 일정 3개를 소화했는데 어찌 보고 계십니까? 참 김건희 여사께서 뉴스를 많이 보시고 나름의 정무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좀 느낌이 드는데 네?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실까가 참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이 보이지 않고 김건희만 보입니다.
그것은 국민들이 선택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지 김건희 영부인을 뽑은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때로는 전략적으로 오히려 대통령에게 이목이 쏠릴 수 있도록 영부인은 오히려 좀 비켜주고 빠져주는 게 사실은 도리가 맞거든요. 네. 그래서 보수 진영에 계시는 일반 당원들, 국민들도 영부인에 대한 그 불만의 목소리들이 자꾸 커지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보다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게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진짜요. 어쨌든 바로 직전에 정부를 운영했던 사람이고 뭐 저는 이제 청와대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네. 당장에 외교 관계가 이란하고 어그러졌죠. 일본하고도 어그러지고 있고 완전 끌려다니고 있죠. 중국,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문제 풀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부동산이 굉장히 지금 폭락하고 있고 금리는 아주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서민 경제에 대한 뉴스가 많이 안 보여서 그렇지 시름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수도 없이 많거든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 정부는 답을 내야 되죠. 대선에서 패했기 때문에 대가 치르는 것이다. 뭐 검찰에서 오라면 또 가겠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대선에서 이겼으면 사건 뭉개려고 했냐? 이러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발끈했습니다. 어찌 보셨습니까? 이미 장관의 언어가 아닌 분이시죠.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라고 이름 붙이기도 참 민망할 지경인데요. 이 개개인의 개별적인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거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뭐 그걸 다 깨고 있는 게 장본인이어서요. 네. 뭐 빨리 정치를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앞서가다 보니 그런 실수의 발언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는 한동훈 장관이 빠지지 않고 이렇게 코멘트를 합니다. 네. 전에 없던 일이에요. 최근에 검찰에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진술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모친상을 대리 조문을 보냈다. 전화 통화도 한 번이 아니라 두어 번 했다 하고 대북 송금했다. 고맙다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상황 어찌 보고 계십니까? 차라리 이럴 거면 검찰 수사 공개적으로 합시다. 공개적으로? 네. 법정에서 이 공개 재판하는 것처럼 검찰이 피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는 건 법에 근거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름을 내지 않고 계속 언론사에다가 기사를 흘리고 있는데 검찰에서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증인들이 혹은 피의자들이 어떤 대답을 했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직 모르죠. 실제로 그 조성은 씨, 그 고발사주 사건, 조성은 씨도 그랬잖아요. 검찰발로 흘러나온 나에 대한 뉴스가 팩트가 아니다. 그러니 녹화된 영상과 증언록들을 나에게 보여다오라고 항의까지 하시지 않았습니까? 즉 현재 검찰발로 나오는 기사들이 팩트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저는 100% 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2번 소환했고 이제 또 소환하겠다고 합니다. 어찌 됐든 검찰 주변 그리고 정치권 주변에서는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여전히 높다고 관측하는데 고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만에 하나 이제 체포동의안이 오게 되면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깔고들 많이 말씀하시지만 저는 굉장히 초유의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체포를 할 게가 아니라 수사를 하는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을 해서 수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당 대표입니다. 시시각각 모든 것들이 언론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누구를 만났든지 누구와 무슨 얘기를 했든지 다 브리핑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어서 도주의 우려는 없죠. 네. 그래서 이 체포동의안을 내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참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모든 가정들을 이제 상정해야 되니까 그게 왔을 때 이제 우리 민주당이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민주당 체포 동의안이 이렇게 국회로 오면 부결하는 거 단언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제 당내 기류가 그렇습니까?
기류가 어느 쪽으로 이렇게 기울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진짜 제가 단언하기가 어렵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 수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당론으로 정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다만 그러니까 의원들 한 명 한 명은 다음 총선을 생각할 겁니다. 네. 국민들이 어떤 당에게 표를 줄 것인가. 근데 거기에서 이재명 대표가 도움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런 판단들을 하겠죠. 그렇다면 저도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만에 하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 예. 그러면 이재명의 심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마 민주당은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죠. 네. 민주당 지지자들은 또 당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제가 말하는 그 국민이란 강성 당원이라고 하는 그분들이 아닙니다. 강성이지 않은 그냥 보통의 당원들 혹은 중도에 있는 당원이 아닌 분들은 민주당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결국 총선 때는 윤석열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집단을 뽑게 될 텐데 그게 국민의힘이 될 수도 있고 민주당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무조건 야당이라고 해서 견제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거든요. 능력이 그만큼 되고 뭔가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일사분란하게 쫙 밀고 가는 힘을 보여주는 집단에게 표를 줄 텐데 만에 하나 지금 이 당의 대표를 우리 손으로 어딘가에 보내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면 국민들은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 저렇게 배신하고 뭐 이런 집단이구나라고 판단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 뭐 부결될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똘똘 뭉쳐서 부결시킬 거다. 이렇게 또 읽히기도 합니다.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은 합니다. 네. 하지만 현재 상황이 무조건 다 부결로 갈 거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안일하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상황 고민정 최고위원에게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쌍방울입니다. 쌍방울에서 변호사 대납 문제로 계속해서 검찰이 얘기하더니 지금은 대북 송금으로 갔습니다. 지금 한번 짚어봐야 될 게 수사의 방향입니다. 우리가 참 보면 성남 FC 최초 이제 소환 조사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갑자기 대장동 사건으로 넘어오면서 대장동으로 갔죠. 대장동 사건 원래는 뇌물 얘기가 나오다가 조사할 때는 배임으로 또 가버렸어요. 네. 그러다가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잡히면서 변호사비 대납 문제가 문제될 것이다라고 하는 상황인데 지금 얘기는 대북 송금 얘기로 나옵니다. 네. 이게 우리가 수사를 해보고 또 변호사 업무를 해본 입장에서 보면 물 흐르듯이 계속 흘러가요. 수사라는 거는요. 집중을 해서 한쪽을 타겟을 잡습니다. 원래 같으면. 그러니까 사실은 제대로 지금 뭔가 포인트가 안 잡히고 있는 거를 방증하는 게 아닌가. 확실히 잡은 게 없다. 이렇게. 확실히 잡은 게 있으면요. 딴 걸 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네. 근데 뭐 수사팀들이 다르다 보니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너무 전선이 넓고 지금 계속적으로 무르듯이 이쪽 갔다 저쪽 갔다가 지금 흘러가는 모양새가 저는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 대북 송금 사건이 가장 지금 현재 가장 많이 나온 내용인데 그걸 볼 게 아니고 이게 흐름이 이제 이렇게 흐름이 있다라는 거를 우리 청취자분들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좀 구조적으로는 기왕에 이제 다른 사건들도 박 변호사가 언급을 했으니까 지금 대장동 사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약간 멈춰 있는 게 그런 거잖아요. 유동규나 남욱같이 민간업자 측에서는 정진상, 김용이라고 하는 사람들 매개체로 해서 이재명 대표하고 연결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게 건너가는 건너목이 딱 막혀 있어요 지금. 네. 김성태 지금 쌍방울 전 회장이 대북 송금을 경기도를 위해서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해줬다고 했는데 어제 또 이화영 그 전 지사 그 구속돼 있는 상황이지만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또 거기서 막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대북 송금 사건 아직 사건은 안 됐지만 더 논란이 더 황당한 분야가 그거 결국 그러면 지금 김성태 전 회장 말이 맞냐 이화영 전 부지사 말이 맞냐 확인해 보려면 북한에 해야 돼요. 북한 사람들 소환 조사를 압수수색해야 돼요. 대질 신문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 지금 뭔가 좀 확실하게 뭐 있긴 없는데 언론에서 또 온갖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명확하게 딱 떨어지는 게 아직까지 잡혀 보이진 않는데 또 굉장히 크게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됩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체포동의안 지금 얘기를 계속 했는데 글쎄요, 뭐 검찰이 빨리 영장을 할지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저는 하기 어렵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아니요, 소환하고 또 조사하고 친다고 했다가 다시 다른 건으로 소환하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또 다른 건 또 부르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부르면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은 가보니까 증거가 별로 없다고 이제 본인이 느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본인도 뭐 법조인이기도 하고 같이 변호사가 갔기 때문에 조사를 한다는 게 사실은
문답을 하는 과정이지만 저 사람이 빠져나올 수 없는 증거 같은 걸 제시를 하면서 문답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조사 과정인데 그 자료들을 충분히 봤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갖고 있는 것도 없는데 그렇다면 한 번 더 가겠다라고 저는 얘기했다고 보고 그렇게 가정한다면 결국은 저는 영장을 치긴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또 설사 친다 하더라도 이 정도 단계에서 지금 자꾸 의원들은 뭐 20-30명은 이탈할 것이다. 노웅래 의원도 지금 부결이 됐는데요. 네. 노웅래 의원은 어쩌면 지금 상황보다 뭐 제가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증거들이 좀 더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부결이 됐는데 당 대표를 가결시킨다? 이거 검찰이 너무한다. 검찰이 민주당을 이거 너무 탄압한다. 이런 얘기하면서 민주당에서는 장애투쟁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좀 엇갈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단 뭐 박지훈 변호사 얘기한 거에 이어서 조금만 말씀드리고 민주당 장애투쟁 얘기로 가자면 저는 박 변호사랑은 비슷하지만 같은 맥락에서 영장 청구를 더 미루지 않을 것 같아요. 더 다른 사건까지 끌고 올 게 남지 않았을 것 같아서 대북 송금으로 확 좀 떴을 때 그 전 것까지 다 묶어서 영장을 한번 청구하지 않을까. 그리고 대북 송금은 이거는 수사를 확인할 게 너무 많은데요. 그러니까 뭐 북한에 공문을 보내봐야 돼요. 어차피 못 하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영장 청구에도 어차피 체포 동의안으로 이거 부결시킬 거잖아요. 네.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 손해 볼 게 없다는 거죠.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막아서 우리가 수사를 못 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이제 장외투쟁은 결국 저는 뭐 이상민 장관 해임안 이런 것까지 다 뭉뚱그리지 말고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 가지고 얘기를 좀 나가는 거는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이건 지금 투트랙이잖아요. 이상민 그렇게 다 끌고 가는 게 지금 김건희 특검. 우리 그 농담처럼 그런 얘기 많이 영화에서 나오는 대사지만 많이 쓰잖아요. 한 놈만 팬다라고. 그래야 좀 실효성이 더 있지 않을까. 그리고 비교적 손에 딱 잡히는 게 있으니까. 이거 뭐 철야 토론을 한다, 뭐 심야에는 결정을 낸다 했는데 아직도 결론이 안 그렇죠. 났어요. 맞아 이게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상민 탄핵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생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거를 좀 무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건데 사실은 김건희 여사 관련된 뭐 주가 조작 관련된 많은 증거들이 지금 법정에서 다 드러났던 거예요. 검사들 입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성숙된 거로 따지면 하나만 한다면 지금 특검을 더 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해 보인다. 자, 민주당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돗자리 한번 펴볼까요? 다음 주 신문 1면은 천하람입니다. 천하람이요? 네. 천하람이 뜹니까?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천하람이 파장을 일으킬까요? 파장을 한 주간은 보일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천하람 당협위원장 또 변호사 안철수를 더 때릴 것 같은데요. 뭐 우리 양 변호사가 안철수를 할 것 같아서 자, 저는 양지열 변호사. 천하람을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저는 다음 주까지는 이재명 대표 수사 얘기를 좀 많이 터뜨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예. 네. 그래야 다음 주에 바로 영장 청구까지는 안 가더라도 조사 두 번째 조사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예. 한 번쯤 뭐 얘기가 좀 대북 송금 얘기는요 너무 재밌는 게 안에서 무슨 얘기가 나와도 사실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것도 되게 확인도 많아요. 안 되고. 확인 안 돼요. 아니 언론사에서 막 기사를 쓰는데 무슨 북한의 뭐 영화 속의 주인공과 같은 역할하는 사람이 뭐 발렌타인 30년을 먹었더니 기분이 풀어져서 뭐 이런 얘기 막 써 있거든요 기사에. 그거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예전에 뭐 북한의 주요 인사 뭐 사망했다 하더라도 살아 있는데 사망했다 하더라도 아무 문제 없었잖아요. 네. 예, 그거 똑같은 거 같아요. 사실관계 뭐 네. 바로 잡지도 않은 게 우리 언론의 현실이었는데요. 자, 다음 주에는 어떤 뉴스로 여러분들을 좀 우리 국민들을 좀 편안하게 해야 되는데 또 괴롭힐지 정치권이 계속해서 괴롭히게 될지 참 걱정됩니다. 좀 희망찬 입춘인데 좀 희망찬 뉴스를 가지고 찾아와야 되는데 봄에는 그래야 되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스페셜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